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서요,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이 크게 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바로 집중 장기 투자가 나한테 큰 돈을 벌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또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한 20종목 됐었는데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가 4종목 새롭게 편입을 시켰어요. 카카오, 액트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유진테크,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특히 AD 테크놀로지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죠. 자, 전략주라는 것은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한번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시나리오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 월봉의 모습이죠. 자, 지난 2016년에 영업이익이 29조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죠. 근데 바로 요 부분이에요. 31,000원대가 역사적인 고점이죠. 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한 3개월 정도 그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도요, 역사적인 신고가 57,500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번에 6만원 훨씬 넘어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이 56,700원대 한번 다시 되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을 보면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 주가가 상승세 이어갔죠. 2017년에는 53조, 절정을 찍죠. 근데 이 실적 부분 영업이익이 2018년에 58조를 찍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크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작년 1월서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 실적 얼마 나왔습니까? 27조 됩니다. 그러면 2018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도 오히려 실적은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도 주가는 역사적인 고점이 왔다. 이것은 뭔가 기대감이죠. 앞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다. 역사적인 이 삼성전자 실적 최고로 났던 것이 2018년에 58조인데 올해 실적 작년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보죠. 그럼 맥심 보면은 뭐 한 40조, 적게 보면은 한 35조 정도, 그죠? 일반적인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고 나가고 후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새로운 상승의 신호로 봐달라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삼성전자 내가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있던 5종목이 있던 3종목이 있던 아니면 한 종목을 투자를 하던 반드시 삼성전자는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긴가민감했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주식을 사고는 싶어요. 근데 이미 주가는 일봉상으로 보면 크게 올라온 상태라서 상당히 부담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서 고점이 어느 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6만원 돌파한 이후에 조금 조정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조정을 기다리냐? 저는 그러지 말고 조금 물릴 생각을 하고 선침의 차원에서 30% 정도는 지금 진입을 해달라. 만약에요,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가격대 위에서 조정을 멈추고 올라갈지, 아니면 요보다 살짝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 이 6만원 밑에서는 크게 물릴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선침의 차원에서 30% 사고, 그것이 한 달 뒤가 될지, 2달 뒤일지, 석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모습. 우리 항상 말씀드리죠? 조정의 끝마무리,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동안 이 주가를 끌어왔던 외국인이죠? 기관이죠?
세력들이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한 물량보다 적게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 전혀 없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만약에 열을 산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2개 내지 3개 정도는 사놓고 나중에 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다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편입이 되어 있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RFHIC 통신 장비주죠. 한 나흘 크게 하락하고 어제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본격적인 상승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수급이 아직도 꼬여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RFHIC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RFHIC. 그쵸? 오늘 600원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자, 어제가 한 4.4%, 1,400원. 근데 수급이 오늘 오히려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더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88,000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뜬 거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으로 보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3만 4,5천원 내외까지는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많이 나오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윗부분인 한 3만 한 6천원 정도까지, 그쵸? 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3만 5천원 위아래 한 1,000원 포크까지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가격 조정은 이미 마무리됐고요.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 이미 물량이 지난주 금요일날 1월 2일이죠. 이미 물량은 한번 꼬였다. 이 꼬인 물량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 흐름 갖고 한번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모니 관심주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테마가 바로 2차전지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2차전지 세 종목 있다 그랬어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수요일 주가가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언급을 해드렸죠. 이번엔 상당히 적중을 했다. 특히 뭐 지금 하모니 관심주 보시다시피 뭐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삼성 SDI 2차전지주들 우리가 지금 세 종목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로 뭔다랬죠. 요번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과열권인 기미가 보면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은 정리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주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가 NKMX 있죠. 우리가 지금 이 하모니 관심주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소장 증권TV에만 포함되어 있고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바이오 핵심주는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회원 가입, 정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죠. 그 종목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전통 제조업이면서 자율주행차, 현대모비스. 최근에 자율주행차 조금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 시장에서 이슈 끌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적인 그냥 관심만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좋은 모습. 자, 기대주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서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종목군이라 했죠. 우리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좀 시간은 걸렸지만 화려한 오늘 장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세 종목 있죠. BH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그렇죠? 이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낫다 해서 집중한다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종목 딱 넣어놓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하나, 그것도 과거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요네 카메라 모듈로 있는 종목, 그렇죠? 근데 이 종목도 다음 달 중순경에 이 갤럭시 폴드 2 그리고 3월 달에 갤럭시 202, S202 출시가 되기 전에는 이 스마트폰 부품들도 아마 상승이 마감되지 않나 해서 요번 한 달 정도만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 내용 우리가 오전 방송에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있죠. 우리가 여기 이제 OLED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6종목, 총 8종목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있죠? 이오테크닉스 있죠? ENF 테크놀로지 있죠? 그리고 이 소재주 OLED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비메모리죠. 요번에 새롭게 진입한 거예요. 화요일날. 그리고 힘스 OLED 장비주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면서 OLED 장비주인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주인 유진테크 한 8종목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스마트폰 부품주 4종목. 그러니까 IT 섹터가 상당히 많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그리고 아까 말한 2차 전지 관련주 3종목. 그죠? 이렇게 포트를 짜면은 시장에서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바닥주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왜? 바닥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 리스크는 없지만은 그만큼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주 우리 RF텍 주가 그럼 상당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속썩이는 종목이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 이 코엔텍인데, 요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반등 나오면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하겠다. 특히 우리가 콘텐츠 관련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거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 장기 투자가 이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나한테 크게 준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5종목을요. 편입을 한다 그러면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는 반드시 편입을 하나 시켜야 되죠. 그러면 4종목 남죠. 또 4종목 중에 단기 종목 하나를 빼면은 한 3종목 남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서 한 종목을 택하시면 돼요.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비메모리, 장비라든지 소재는 이미 많이 올라가서 노출이 많이 됐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투자해서 이 2030년까지 세계 1위. 지금 대만 TSMC하고 세계 점유율 차이 보면 30% 더블 이상 나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AD 테크놀로지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메모리 분야 하나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이오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타 종목 뭐 5G라든지 그 선택을 해서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바이오주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5G 넣으면 되고 그렇죠? 바이오주가 좋으신 분들은 바이오주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4, 내지 5종목 맞추고 단기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 나갔고요. 어제는 너무 급등해서 우리가 단기 관심주 없다 그랬고 수요일날 2종목 나갔었죠? 동훈 아난텍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만은 더 이상 빠질 건 없다면서 나갔죠.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나름대로 한 5종목 집중 투자할 때는요. 많아야 5종목이고 적으면 3종목으로 하시는 게 투자 금액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내가 지금 종목이 10개 이상 되는 분들도요. 조금 올라올 때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내 종목도 다 올라가요. 단순히 시장이 종합지수가 10% 올라갈 때 주도주들은 20% 30%가 올라가는데 주도주 아닌 종목들은 그거에 밑돌죠. 3% 5% 수익은 나지만은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도주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편입을 해서 뭐 내 나름대로 수익 내가 30% 50% 나면은 정리 아니면 뭐 20%면 20% 그렇죠? 우리 오전에도 RF텍 오늘 아침에 뜨면은 우리 회원분하고 통화할 때 RF텍 뜨면은 오늘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 건이 나오면은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되 생각으로는 집중 장기 투자하면서 종목을 지금 10개 되는 종목을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세 상승 때는 어떻게 된다? 집중 장기 투자가 맞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손실하는 종목 바로 빠르고 올라가는 종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내 종목을 조금씩 팔아서 옮겨 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이소장 증권TV 정보 문자죠. 이게 8일날 나간 문자예요. 종합지수 크게 하락할 때 포스코 케미칼, 동훈 아난텍.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음날 9일이죠. 시장이 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모니 관심주 종목을 넣어놓고
타이밍을 잡되 올라가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말자 그러죠. 조정 받을 때 접근을 해달라. 요건 이제 기존 관심주들 시장에서 지금 이미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이슈화된 다 좋은 종목들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요, 증권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날 1월 12일날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강남 3탄 빌딩에 있어요. 삼성역 2호선이죠. 3번 출구로 나오면은 대로변에서 한 50m 올라오면요, 큰 건물이니까 아마 찾기는 쉬울 겁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가요랑 A라는 종목 오늘 장비주도 좀 조정받았죠. 특히 유진테크. 내가 그거 방송 듣고 샀는데 너무 궁금해, 좀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강의 한 3-40분 전에 일찍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종목을 5종목을 태운다면 비메모리, 장비, 그리고 소재 이런 것보다 비메모리가 제일 낫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비메모리 133조 2003년 세계 1위, 대만 TSMC 비중이 50%인데 이거를 극복하겠다는 얘기죠. 이 비메모리 분야는요,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 과정을 전담하는 위탁 생산업체죠. 삼성전자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대만도 이쪽에 세계 1위죠.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회사예요. 요번에 AD 테크놀로지, 아마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회사가 바로 팹리스 회사죠. 설계하는 회사예요. 대만하고 손잡고 있다가 이번에 3월 중순경에 해지하죠. 해지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복수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위한 거다. 즉 삼성전자와 손잡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계 1위 업체와 손잡았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해지하고 삼성을 손잡다. 그만큼 또 조건이 좋고 또 삼성전자도 반드시 이런 회사가 필요를 하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 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전문으로 하는 패키징 회사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 AD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바로 이 후공정, 여기 나오죠? 하나 마이크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테스트하고 패키징 업체죠? 시그네틱스 패키징 회사고, 테스나 테스트, 윈팩 테스트와 패키징, 네페스 테스트 패키징, SF 반도체 패키징. 한번 이 주가 흐름 지금 6종목인데 한번 어떻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마이크론이죠. 자, 치고 나가죠, 그렇죠? 오늘도 조정 10원 조정밖에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 오늘도 4.6%, 그렇죠? 1,000원 정도 상승했네요, 그렇죠?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33만 주. 거래가 똑똑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장비주들,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는데 얘는 거래량도 없이, 그렇죠? 차익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본전 매물보다는 거의 다 차익 매물이겠죠? 근데 차익이 안 나와요. 그만큼 주가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차익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차익이 안 나온다. 핵심 주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테스나, 그렇죠? 오늘 한 1,400원 2.4% 조금 했지만은 안정된 그런 흐름, 그렇죠? 그리고 이 코아시아, 자, 코아시아도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삼성에서 손잡고 하는 그 회사를 이 회사가 인수했다 하죠. 지주회사 개념으로. 그래서 요 내용이죠. 코아시아는 지난 9월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진출을 위해 세미하우스와 넥셀을 인수했다. 넥셀은 삼성전자의 LSI 사업부 칩을 제조, 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만들었던 업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인수로 코아시아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 합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D 테크놀로지처럼. 그렇죠? 그러면 코아시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페스. 자, 네페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참 수급이 우리가 최근에 BH처럼 조금 수급이 안 떨어져. 그렇죠?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개인들 매수함을 보죠. 자, 7% 뜰 때 개인들이 28만 주를 대팔았는데 그 다음날 100원 오를 때 28만 주 샀죠? 그 다음날 45만 주, 30만 주죠. 물량이 조금 엉킨 모양이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시그네틱스. 그죠? 안정된 모습이죠? 이 비메모리 분야 쪽이 아마 주가 움직임이 장비라든지 장비 소재보다는 훨씬 더 움직임이 빠르다. 그 중에 대장은 AD 테크놀로지고, 그것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SF 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우리 SF 반도체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것도 삼성그룹의 뭐 한 손잡볼 되죠? SFA가 뭐 회사이기 때문에 SFA가 또 삼성전자에서 지분 많이 갖고 있죠? 또 SF 밑에가 SF 반도체니까 그렇죠? 움직임. 요 회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장비업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진테크가 낫지만 결국은 워닉 IPS가 좋다 그랬어요. 만약에 장비를 택한다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워닉 IPS가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 요건 이제 소재, 비메모리, 그쵸? EO 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우리가 오늘 SNS 텍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다샀는데, 요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OLED 관련주죠? 뭐 장비, 소재, 반도체 비슷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AP 시스템, 힘스, 그쵸? 덕산, 네오록스. 자, 덕산, 네오록스하고 힘스, 우리 갖고 있는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자, 힘스. 자, 너무 지루하죠, 그쵸?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사는 종목들은 조금 지루한 맛이 있다. 하지만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수익은 내준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덕산 네오록스. 그쵸? 자, 하방 경직이 무지 강해 주가 이렇게 떴는데, 그쵸? 자, 다시 한번 치고 가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3만원. 요번에, 2만 초반대에서 요번에 26,000원, 7,000원까지 갔었죠? 조정받고 치면 요번에 3만원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그리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신규로 노려보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거의 권해드리지 않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3만원까지 목표를 두고 가자. 자, 우리가 2만원 초반대 3만원 말씀드렸을 때는 상당히 멀게 느꼈는데 이제 다 왔죠? 여기서 한번 툭툭 치면은 금방 3만원이다. 한번 정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통신장비주, 우리 통신장비주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이 있어요. 이 RFHS와 RF텍, 그리고 또 한 종목 추가로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이 서진 시스템이다. 요거는 어젠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나왔던 보고서죠. 신한금융투자에서 9일 나왔죠. 요번에 매출이 한 231억, 영업이익이 38억, 4분기 실적이죠. 그래서 추정치부터 부정이다. 이것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난 화요일날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죠. 뭐 전체적으로 전망은 올해 실적이 처음 생각한 것보단 나쁘지만은 2019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좋아진다는 얘기죠. 여기 2020년, 이건 지금 신한금융이에요. 매출액이 2140억, 그렇죠? 98% 증가죠. 영업이익 420억, 100% 증가죠. 크게 증가. 근데 기존에는 영업이익을 한 530억 받는데 한 420억. 그렇지만 올해 200억도 안 돼, 16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크게 실적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화해양 제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년엔 추정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5G 업체 중에 성장률이 가장 높다. 왜? OE솔루션 KMW는 이미 실적이 크게 호전돼서 여기서 더더욱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뭐 적자 났던 것이 수백억 흑자가 났으니까는 그보다 더 좋아지려면 상당히 좀 부담되죠. 근데 얘는 원체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 효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있죠? 삼성을 통해 일본과 인도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공급에 이상 없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12M에서 퍼가 17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물량이 조금 꼬였기 때문에 꼬인 물량 푸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뭐 RFHC 뭐 과거에 저희들이 올렸던 그런 내용이고 RF텍
그죠? RF텍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18년에 58억이고, 19년에는 139억. 근데 올해는 394억. 2배 이상 작년에도 좋아졌는데, 올해도 2배 이상 더 크게 증가를 한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야겠죠? 이 RF텍도 삼성전자의 안테나 모듈을 하는 업체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필러 부분, 그렇죠? 인수를 했어요. 한 회사를. 유스필이라는 거죠. 유스필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의학 필러 부분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RF텍.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도 우리 이 알루미늄 함체, 기지고 함체 만드는 거죠. 이것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그리고 뭐 미국의 버라이전, AT&T와 일본 KDDI 등 이 해외 통신사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죠. 실적 부분도 여기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세 종목에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 움직임 봐야겠죠? RFHIC.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요번에 뭐 한 35,000원 기준으로 한번 거기까지 반등 나온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다시 조금 약간 되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RF텍. 죄송합니다. RF텍. 어제 강하게 뜨고 오늘 조정. 오늘 강했으면은 조금 오늘 한번 팔아주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이 7,000원, 그러니까 8,000원 밑에 부분이었으니까요. 뭐 수익 충분하게 나 있는 상태죠. 그렇죠? 뭐 9,600원이면 한 2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부분.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여기서 뭐 내일까지 하루 조정받고 이지면 이제 이미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제 뭐 따라가서 팔 필요는 없어요. 하루 조정받고 다시 한번 치고 가면서 한번 만원 언저리 부근에서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종목을 계속적으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서진 시스템. 만약에요, 우리가 하모닉 한주 20종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RF텍을 판다 그러면은, 지금 후보 종목군, RF5주 중에서요, 서진 시스템과 이노와이 리얼스타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종목들 보면서 제가, 뭐 일단은 RF텍을 팔아야 되고 교체를 할 거니까, 근데 이노와이어리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래서 RF텍 뭐 다음 주 중에 만원 언저리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고 우리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고 이 서진 시스템과 이노와이어리스 쪽으로 다시 재편입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5G 통신 장비 해외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G 우리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하게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또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가 제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럼 거기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5G 통신 장비주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 특히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